2년 전 광양 매실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들어선 빅그린 매실 사업단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매실 사업단의 핵심 설비가 잦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인데 설비 업체 선정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항 이후 사상 최대의 물동량을 기록한 광양항에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신규 물동량 창출과 스마트 항만으로의 전환을 위해 해운항만 물류를 연구하는 시험장이 새로 들어섭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인공지능과 ICT 등 신기술을 융합한 1,300여 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980년 5.18 관련 군사재판 때 부당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을 위한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는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관심이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광양항해 물동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 광양항에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개항 32년 만에 총 물동량 3억 톤을 달성한 광양항. 광양항의 고민은 신규 물동량 창출과 스마트 항만으로의 전환입니다. 앞서 광양항을 방문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신성장 동력으로 올해부터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는 광양항 중마부두와 하포부두 4번 선석에 29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해운항만 물류 R&D 산업의 시험장, 이른바 테스트베드가 운영됩니다. 오는 2020년까지 13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항만공사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사업으로 2020년까지 1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30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200여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광양항이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를 갖추면 관련 기업 유치는 물론 스마트 항만으로서의 전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광양항이 해운항만 물류 산업에 명실상부한 R&D 메카가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오는 2022년 관광객 500만 명을 목표로 새로운 관광도시 구축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권역별 관광 개발 계획과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신규 축제와 이벤트 발굴, 관광 코스 개발 등 단기와 중장기 사업을 구분해 관광지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또 전략적 홍보와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수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 여수시의 공약사항인 미래발전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각계 전문가 등 36명으로 구성된 미래발전위원회는 정책기획, 교육혁신, 의료혁신 등 모두 3개 분과로 운영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출범식에서 인구 30만 회복 기반 조성, 시민과 교육계 간의 소통 협력, 의료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으며 위원회 측은 다음 달 첫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섬진강 인근의 염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추진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내년 9월까지 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입찰 공고와 용역 선정을 거친 뒤 섬진강 하류의 염해 원인 규명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섬진강 하류 주민 900여 명은 염해로 제첩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60억의 세금이 들어간 광양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 빅그린 매실 사업의 매실 농축액 설비가 말썽입니다. 고장이 잦아 가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설비 공모 단계부터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양 빅그린 매실 사업단이 운영하는 매실 가공 유통센터입니다. 사업단은 지난 2016년 시 예산 24억 원과 국도비 36억 원 등 모두 60억 원을 투자해 매실 농축액 제조 설비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양의 대표 농산물인 매실을 농축액으로 가공한 뒤 국내외로 수출해 농가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설비의 고장이 잇따랐고
급기야 지난해 9월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유통센터에는 지난 2017년과 지난해 주주 농가들로부터 수매한 뒤 가공하지 못한 매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공모 원안에 따르면 설비의 가공 성능은 시간당 1.5톤, 농가들로부터 수매한 매실 188톤 정도는 10수일 만에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188톤 중 100톤을 가공하는 데만 무려 1년이 걸렸고 나머지 88톤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건 가공하면 가공할수록 저타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틀린 말을 쓰고는 아닙니다만 이미 제가 봐서는 자본감 씨가 들어가 버렸어요. 문제는 설비업체를 공모하던 단계부터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예견됐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6월 빅그린 매실 사업단이 매실 농축액 제조 설비 제작 및 설치 입찰 공고를 내자 성능평가 항목이 비전문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공정의 구성과 비용 산출을 위해 꼭 필요한 수율과 불용성 침전물 여부 등이 누락됐다며 사업단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일었습니다. 선정 기준 역시 주관적이었다는 게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의 주장입니다. 평가위원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정성평가에 의한 항목에 의해서 상대방 업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위원들이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잇따르자 광양시는 감사팀을 꾸려 실태조사에 들어갔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사업단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은 사무국에서 이 처리가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빅그린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업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사무소로 하지만 사업단은 이사회 회의에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간담회를 6차례를 했습니다. 6차례를 하면서 2번은 또 한성사에서 와서 자기들 그 회사 PR을 하고 책임지고 일을 해주고 있다. 그런 말까지 다 하고.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사업단이 매실 가공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은 0원. 이런 상황에서 오는 6월이면 매실 수매를 위해 빌린 2억 원을 상환해야 하고 당장 고장난 설비를 고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유원입니다. 여수 광양항의 예인선 업체들이 신규 업체 등록 신청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예인선 협동조합 여수지부는 지난해 말 278톤급 신규 예인선 업체가 등록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선박 입출항법이 개정돼 신규 예선 등록이 제한되어 있고 해당 업체가 제시한 계류지도 자격 조건에 미달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수청은 관련 법률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자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도록 심사숙고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율촌 산단 내 주식회사 승산팩 기업 현장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주은행 등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 공장 확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오는 2022년까지 모두 2,500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과 ICT 등 신기술을 융합한 1,300여 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는 데 상호 협력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5.18 당시 군사재판에서 부당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시민들을 위해 법원에 직접 재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1명이 재심 청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법원의 무죄 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당시 27살로 해남에서 청과 도매업을 하던 이병수 씨. 5.18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광주 상무대로 끌려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군사재판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총 개머리판과 그 곤봉이 있어요, 곤봉. 지금도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허리도 지금 뼈가 휘어버렸어요. 그렇게 평생 전과자 낙인이 찍힐 뻔했는데 지난해 검찰이 이 씨를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구제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법 구금된 112일에 해당하는 형사보상금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씨처럼 5.18 때 끌려가 군사재판에서 부당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시민은 402명. 이 가운데 282명은 본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재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뭐 민생도 문제로 저 강원도 같은 데 가서 노가대를 하고 그러니까 어디 뭐 해남 집으로 오면 어머니 뭐 그때 계신다기도 누가 그렇게 눈여겨서 모이지를 않으니까 몰라버렸죠. 이런 이들을 위해 검찰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를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재심 청구 대상자는 111명. 이 가운데 53명은 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 심리가 진행됐고 다시 이 가운데 23명은 지난해 이 씨처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5.18 유공자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자신들을 고문한 계엄군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군인들은 우리 자국민 가슴에다 총불을 겨누고 총을 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국립묘지에 지금 안장돼 있고 또 죽으면은 그리 가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 가운데 36명은 이미 숨진 상태입니다. 5.18 40주년이 되는 내년 이전까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되찾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남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8명이 1억 원 상당을 송금하자 이 돈을 인출해 윗선에 전달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말부터 모두 24차례에 걸쳐 13억 원 상당의 피해액을 전달한 뒤 1,6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신대중흥 601에서 604동 주민 1동 54만 7,700원, 여수시 중앙동 낭만포차 33번 소리바다 손철훈 5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대림아파트 104동 106에서 108동 주민 1동 49만 8천 원, 덕연동 78통 주민 1동 32만 5천 원, 신대중흥 6차 19리 주민 하늘숲 어린이집 1동 25만 원, 여수시 월호동 신월 코아로 아파트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와룡동 송석준 20만 원, 해룡면 상삼 1, 2 주민 1동 15만 원, 도사동 대대 남자경로당 회원 1동 10만 원, 여수시 충무동 전 주민자치위원장 류용석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각 시군 선관위에서 이번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하고 특히 금품 수수 등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900여 명에게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설 연휴 기간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첫 광양 해피데이를 열고 시민들의 고충 수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2019년 새해 첫 광양 해피데이를 열고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시설 등 28건의 의견을 듣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 해피데이는 매주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광양시는 연말까지 10여 차례 더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여수 광양항이 정상 운영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5일 동안 여수산단의 원유, 석유화학부두 대부분과 포스코 원료부두는 정상 운영되며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만 설 당일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해수청은 연휴 기간 동안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으로 광주 양동시장에서 거래된 배 소매 가격은 4만 원 선으로 확인됐습니다.